제33대 뉴욕 한인회 부회장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JD 김 전 대외부회장 사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연합군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거짓 세금 보고 납세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건강보험거래소 플랜 가입자의 87%가 정부의 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빌딩국 직원들과 건물주 수십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점차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회장단이 포문을 열었는데 제33대 뉴욕 한인회 부회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JD 김 전 대외부회장 사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단 한 명의 독단적인 발언으로 단체 전체가 부정한 조직으로 비춰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 부회장단이 지난 5일 사퇴를 표명한 JD 김 전 대외부회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최홍경 법률부회장과 장준영 정책부회장 등 총 7명의 부회장이 참석해 선거 운영 규정과 시행세칙을 문제 삼고 사퇴한 JD 김 전 대외부회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회장단은 현재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제정된 규정과 세칙을 확인해본 결과 29대부터 사용됐던 규정과 세칙에 의거해 제정된 전통에 따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JD 김 변호사가 현 규정과 세칙을 문제 삼고 사퇴한 것은 자칫 부회장단 전체가 부정한 조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JD 김 부회장께서 탈퇴하시면서 탈퇴의 변을 우리가 공명선거를 안 하는 그 부회장들처럼 비춰지고 저희들하고 조금만 협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 없이 언론사에다 배포하는 행위는 지금 현직에 있는 저희들을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동료의 이런 거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또한 최홍경 부회장은 애초 선관위가 선거 결과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후보들에게 웨이버를 요구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사퇴를 표명한 JD 김 변호사가 왜 지난 이사회의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반론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며 최근 김민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JD 김 변호사의 사퇴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칙에 에디션 어멘드를 하신 분은 민경원 회칙위원회의 회장님이십니다. 그 회장님이 자기를 존경하기 때문에 말을 못했대요. 그럼 변호사로서 이렇게 각 언론에 이메일을 돌리는 그런 분이 존경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말을 일어나서 하지 못했다는 그거는 정말 이상한 얘기고요. JD 김 변호사의 발언으로 단체 전체를 부정한 조직으로 보지 말 것을 당부한 부회장단은 공명선거를 통해 공정한 뉴욕 한인회가 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플러싱에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루 이벤트로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고 1년 동안 임시 플라자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류재봉 회장은 10일 열린 2015년 첫 이사회에서 현재 시정부 측과 임시 플라자 형태를 거쳐 영구적으로 지정하는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하루 행사를 열고 커뮤니티의 호응을 본 뒤 1년간 임시 플라자로 운영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회는 또 이사진에게 동포회관 건립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류 회장은 현재 플러싱 모처에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와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퀸즈 한인회와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함께 이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과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단독으로 매입한 뒤 한인회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안 중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날 동포회관 문제는 의결하지 않고 다음 이사회 때 의견을 모아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S의 인질로 붙잡혀 있던 26살 미국 여성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되는 IS의 테러와 도발에 오바마 대통령이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연합군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IS에 대한 무력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과 함께 5문단으로 구성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국민, 중동 지역의 안정, 그리고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S가 이 지역의 미국인들과 시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IS를 이대로 놔둘 경우 중동 지역뿐 아니라 미국 등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력 사용 승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미군의 IS 위협 추격 지역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4년도 개인 소득 세금 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연방국세청이 거짓 세금 보고 납세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올해 세금 보고에서 소득을 축소하고 공제 항목을 부풀려 환급 액수를 늘린 허위 신고 납세자들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벌여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 마감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 조사와 함께 허위 보고로 의심되는 납세자들을 타깃으로 선별 감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득을 깎아 보고하거나 증빙 서류 없이 개인이나 사업 지출 비용을 부풀려서 공제하는 경우, 교회 헌금 등 부당한 기부 크레딧을 과도하게 신청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부양가족을 늘리고 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아내는 불법 공제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또 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뒤 모기지 비용을 납부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은 정식 종업원처럼 시키면서 월급은 프리랜서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페이롤 텍스 등을 탈루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허위 세금 보고에 따른 부정 환급이 적발되면 그 액수의 이자까지 되물어야 하고 중범으로 최고 5년의 실형과 25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건강보험거래소 플랜 가입자의 87%가 정부의 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268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연방건보거래소에 가입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공개 가입기간 시작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가입자 747만 3,699명 가운데 87%인 약 650만 명이 정부의 월 보험료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원래 373달러였던 월 평균 보험료가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268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평균 1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21만 6,425명이 가입한 가운데 83%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정부 보조 전 뉴저지주의 평균 월 보험료는 481달러였지만 평균 309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가입자가 내는 실제 월 보험료는 평균 172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부 보조에도 불구하고 뉴저지주는 가입자가 실제 내는 월 보험료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의 실제 월 보험료가 가장 적은 곳은 미시시피주로 평균 4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개 가입 기간은 다가오는 15일에 종료됩니다. 뉴욕시 빌딩국 직원들과 건물주 수십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수년 동안 금품을 주고받으며 건물 규정 위반을 무마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년간 주고받은 뇌물의 규모만 45만 불에 달했습니다. 맨하튼 검찰과 시 조사국, 뉴욕시경은 빌딩국 직원 11명과 주택보존국 직원 5명, 건물관리인과 소유주 28명 등 총 50명의 일당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빌딩국 직원 가운데 8명은 인스펙터, 2명은 보로 책임자였고 체포된 주택보존국 직원은 모두 인스펙터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 초부터 근 2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빌딩국 한 인스펙터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발단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빌딩국 인스펙터들은 한 번에 200달러에서 최고 3,000달러까지 금품을 수수하고 일부 건물주와 건설업자들은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해왔습니다.
주로 건물 규정 위반으로 불만 신고가 접수되거나 티켓이 발부되면 건물주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스펙터가 이를 무마해주거나 허위로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2년간 주고받은 뇌물의 규모는 총 4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코노미석에 더 많은 좌석을 배치하면서 앞뒤 좌석 간격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좌석 등받이 폭까지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최근 장거리 노선 보잉 777-200기종의 이코노미석 좌석을 1열당 9석에서 10석으로 늘려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유럽과 중동을 오가는 노선의 이코노미석 좌석 등받이 폭은 기존 18인치에서 17인치로 줄어듭니다. 대신 전체 좌석 수는 최대 100석 가까이 늘어납니다. 좌석 수가 늘어나면 성수기에 그만큼 항공사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아메리칸 항공도 국내선 이코노미석 1열 좌석 수를 9석에서 10석으로 늘려 운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다른 항공사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수익 증가를 위해 좌석 등받이 폭까지 줄이면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 승객과 항공사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좀 더 편안한 여행을 원할 경우 시트그루닷컴 등을 통해 각 항공사의 기종별 좌석 규격이나 배열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집전화 요금을 지원해주는 연방정부의 할인 프로그램 라이프라인 들어보셨나요? 한 달에 10불 이하의 금액으로 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예 모르거나 재신청 시기를 놓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 전화 요금을 한 달에 10불 이하로 내게 하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프로그램 제공을 담당한 버라이존은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5%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가정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생계 보조비 중 하나 이상의 수혜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 요금 월 $7 20센트에 집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정당 한 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 매년 프로그램 재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라이프라인 수혜자 중 62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신청 대행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일반 요금제로 전환돼 $60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한다며 미리 재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며 빼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음식물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콜레스테롤 위험 경고 조치를 철회할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 자문기관 식사지침위원회는 의학계의 최근 5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더 이상 심각한 우려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침 식사에서 계란 프라이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한다면 그 자체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크게 높이거나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식사지침위원회는 오히려 고기류나 우유, 버터 등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올해 말 미 농림부와 보건인적서비스부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미국인 영양 지침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혈액 속에 과도한 수준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 자체를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